금품수수 의혹 이혜원 바른정당 대표 은혜 어떻게 갚냐 하더니 사기꾼에 속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혜원 바른정당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 이런 건데 오래전에 다 갚았다 사기꾼에 속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가 A씨로부터 상당히 수천만 원대의 향응 접대를 받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혜원 대표가 나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했고 기업, 금융권 인사 고위 관계자를 소개해줬다.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명품 백 등 금품을 제공했다. 옷, 시계, 벨트, 지갑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혜원 대표 얘기는 좀 다릅니다. 사업 도와준다 약속한 적 없다. 기업 임원 만남 주선 사실 없다. 금전이 오갔지만 서로 빌려주고 갚는 사이지 청탁이나 대가성의 관계는 아니다. 의도적인 사람 분별 못해 생긴 일이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혜원 대표의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인지 6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쯤에 또 다 이제 갚은 후에 또 빌리기도 하고 예 그런 금전이 오고 간 거는 네. 다 갚으셨다는 네 갚았고 그다음에 뭐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의 돈이 전혀 아니었다. 코디 소품을 가져왔고 그 코디 소품에 대해서는 물품 처리를 하고 구입 비용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 6천만 원 정도.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해오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려를 끼쳐서 여러 가지로 유감입니다. 홍보 전문가라고 이미지 메이킹, 스타일링 등등 가방은 안 어울린다 이런 거를 들어야 이런 이미지가 생긴다. 이제 조언을 하면서 코디 소품을 가져왔고 그 코디 소품에 대해서는 물품 처리를 하고 구입 비용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하여튼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서 굉장히 저도 저의 그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로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분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 주장을 있는 그대로 좀 저희들이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꾼에 속았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금전이 오가고 편의, 대가가 있는 그런 관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법률적인 전문가시니까. 법률 전문가로서 이게 사건까지 잘 아는 건 아닌데요. 예. 저는 이게 의문만 몇 가지 제가 제기해보고 싶어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첫째 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재산 공개 보니까 재산이 이게 60억이 넘고 현금만 30억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돈이 필요하면 본인 돈 쓰고 또 이게 본인 돈 하면 되지? 굳이 그 500씩 빌릴 필요 있습니까? 이혜원 대표가 돈이 많은데 뭐하러 빌리냐. 현금이 이게 예. 충분히 있는데 왜 남한테 괜히 오해 사면서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현금으로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현금 30 이상 재산인데 왜 빌렸냐? 두 번째. 30억 이상을 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표. 자기 본인 재산이 그만 있는데 예, 왜 예, 빌렸냐 말이에요. 몇백을. 그다음에 두 번째. 명품이든 뭐든 뜯어보지 않고 돌려줬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안 받아야죠. 뜯어보지 않고 돌려줄 걸 왜 받았다가 나중에 왜 돌려줍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거부했어야 돼요. 예. 그런 의문을 제기해 보시고요. 또 이게 그분 주장인데 세 번째. 은혜를 갖겠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왜 은혜를 갖겠다 문자를 보냈는지 이것도 예.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또 다툼이 있지만 미팅을 주선해 준 기업들 있잖아요. 이분에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 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혜원 의원이 특히 자기 관리를 잘하고 예. 또 자기 확신이 강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했고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한 건 같긴 하고요. 예. 그런데 이혜원 의원도 그런 명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당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 시그널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때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모든 관계를 잘 정리했기 때문에 예.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저것이 법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고요. 사건 자체는 해프닝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국회에 가면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혜원 의원도 예외 없이 당했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3, 4개월 전에 변제를 했다 그래요. 예. 아마 받았다가 변제할 때는 당사자가 굉장히 압박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예. 되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러면 이혜원 의원이 3, 4개월 전에 다 갚았다면
왜 6월 26일 날 있었던 2달 조금 더 된 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섰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요, 뭐 문제 생기면 당 대표 나서는 게 유행입니까? 당연히 저런 문제로 본인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어려워졌다면요, 당 대표 선거에 본인이 안 나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저분이요, 이미 한 서너 군데에서 위험 인물로 기사까지 난 인물이고요. 심지어 뭐 전직 총리 아들에게 그 향응을 누우면서 그 여배우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제공을 했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가 청와대가 압박을 한다고 해서 언론에 등장까지 됐던 인물입니다.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 몰랐다? 아무나 만납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어떻든 뭐 이 구체적인 이 실상은 누가 지금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예. 이건 잠시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른정당은 진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하고 차별화 되려면 예. 바르고 착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바른정당은 예. 말 그대로. 근데 바른정당 대표면은 그거에 진짜 롤 모델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든 좀 이해운 이 대표는 예. 이 사람을 이제 사기범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예. 돈도 빌려서 다 갚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대표가 처신이 어떻든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신이 부적절했던 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이 굉장히 어떤 위기를 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어떤 그런 상황인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요. 대단히 익숙한 정치인의 변명을 보는 것 같잖아요. 예. 예를 들면 대가성이 없다. 뭐 청탁은 없었다. 돌려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관계는 아마 검찰 뭐 수사든 정확하게 밝혀질 걸로 봅니다만 너무 익숙한 변명을 듣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얘기했는데 정치인이 우리 저 이혜원 의원이 뭐 재산 신고 금액이 30억에서 50억이 넘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 왜 저런 돈을 뭐 빌렸을까? 이렇게. 근데 제가 아는 한요. 정치인들은요. 자기 돈을 정치 활동에 쓰지 않습니다. 대개 후원 받아서만 하는 게 정치권의 불문율입니다. 그런 것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그 사업가, 돈을 줬다는 사업가는 사기 전과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피해자인지를 떠나서 일단 당대표, 바른정당의 당대표 또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왔던 이해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은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알겠습니다. 정치 리더십 중에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요. 사람을 판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영우 소장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미리 써주셨는데 그래 들을게요. 예. 네, 이혜훈 대표가 한 얘기가 같은 수법으로 당한 현직 정치인이 더 있다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옥모 씨는 상습범이다. 그리고 현직 정치인들에 대해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건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혜훈 의원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옥모 씨가 제출한 문자에 보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혜훈 대표는 그 은혜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볼 땐 그 옥모 씨는 그것의 은혜를 명품과 현찰 등 6천만 원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이혜훈 의원이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6천만 원 상당의 명품과 현찰에 대한 문제, 이 두 문제에 갖고 있는 국민들의 서로의 차이, 이 문제가 아마 남은 검찰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따라서 바른정당과 이혜훈 그 대표의 정치적인 그 명운도 결정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분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혜훈 의원의 해명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뭐 사업가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다 보니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맞아도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혜훈 대표가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같은 수법으로 당한 현직 정치인이 더 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에게 당한 정치인이 더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사기꾼에게 잘 당하는 것인지 뭐 그거는 몇 분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이 얘기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련한 우리 현역 의원님 중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사람 아느냐.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당신 얘기를 한다. 근데 아니, 어떻게 아시냐요? 했더니 이제 그분 얘기는 삼명화학의 이종환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고액 기부가시고 그런 분에게도 저한테 한 거와 거의 유사한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오히려
그분이 강경하게 법적 처리를 하셔가지고 구속됐었다고 들었습니다. 등등. 그리고 뭐 저 말고 지금 또 현직 정치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와 똑같은 수법으로 많이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고, 오늘 이 기사가 실명 없이 나갔는데 지금 벌써 여러 의원들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예, 현직 정치인이 더 있다. 나 같은 현직 정치인이 더 있다. 이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사기꾼에게 잘 당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서 변호사님, 예. 저는 이게 이혜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본인처럼 이게 억울하게 당한 정치인보다요, 이렇게 같은 수법으로 빠져나간 정치인이 더 많아요. 이 말에 뇌물을 받고요, 이걸 이게 빌린 거다 해서 가품 걸려서 이게 무죄 받은 정치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리 억울하게 정치인들을 누가 깨끗하게 봅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 그만 하고 싶고요. 저는 이게 이와 부성간, 예를 들어 이게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매거나 또 이게 오이밭에서 신발 우리 갈아 신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 살짓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저기 이혜원 의원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 뜻은 그 아니에요. 뜻은 아니고 예, 저는 예, 예.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알겠습니다. 그게 더 많다는 거죠. 죄를 짓고도 빨리 나가요. 예. 정치인을 우리가 이제 입법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정치 자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회 그 유명한 이제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어떻게 예.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굴레에 의해서 뇌물이라고 하는 굴레에 의해서 예. 당할지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경구처럼 돼 있는데 지금 아마 이혜원 대표의 생각은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왜 나만? 왜 나만이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이 배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른정당 내에 소위 야권 통합을 둘러싸고 이른바 자강론과 통합론이 지금 붙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 초입 단계에서 자강론을 이끌고 있는 이혜원 대표에게 뭔가 정적 타격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음모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시기도 좀 묘하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또 예외 없이 당했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3, 4개월 전에 변제를 했다 그래요. 예. 아마 받았다가 변제할 때는 당사자가 굉장히 압박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예. 되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러면 이혜원 의원이 3, 4개월 전에 다 갚았다면 왜 6월 26일 날 있었던 두 달 조금 더 된 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섰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요, 뭐 문제 생기면 당 대표 나서는 게 유행입니까? 당연히 저런 문제로 본인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어려워졌다면요, 당 대표 선거에 본인이 안 나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저분이요, 이미 한 서너 군데에서 위험 인물로 기사까지 난 인물이고요. 심지어 뭐 전직 총리 아들에게 그 향응을 누우면서 그 여배우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제공을 했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가 청와대가 압박을 한다고 해서 언론에 등장까지 됐던 인물입니다.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 몰랐다? 아무나 만납니까? 알겠습니다. 예. 다 갚으셨다는. 네, 갚았고 그다음에 그 뭐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 코디 소품을 가져왔고 그 코디 소품에 대해서는 물품 처리를 하고 구입 비용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 6천만 원 정도.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해오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려를 끼쳐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감입니다. 홍보 전문가라고 이미지 메이킹, 뭐 스타일링 등등 뭐 가방은 안 어울린다 이런 거를 들어야 이런 이미지가 생긴다. 이제 조언을 하면서 코디 소품을 가져왔고 그 코디 소품에 대해서는 물품 처리를 하고 구입 비용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하여튼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서 굉장히 저도 저의 그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로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분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 주장을 있는 그대로 좀 저희들이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꾼에 속았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금전이 오가고 편의 대가가 있는 그런 관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법률적인 전문가시니까. 법률 전문가로서 이게 사건까지 잘 아는 건 아닌데요. 예. 저는 이게 그 의문만 몇 가지 제가 제기해보고 싶어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첫째 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재산 공개 보니까 재산이 이게 60억이 넘고 현금만 30억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돈이 필요하면 본인 돈 쓰고 또 이게 본인 돈 하면 되지 굳이 그 500씩 빌릴 필요 있습니까? 이혜원 대표가 돈이 많은데 뭐하러 빌리냐. 현금 이게 예. 충분히 있는데 왜 남한테 괜히 오해 사면서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현금으로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현금 30 이상 재산인데 왜 빌렸냐. 두 번째, 30억 이상을 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표. 자기 본인 재산이 그만 있는데 예, 왜 예, 빌렸냐 말이에요, 몇백을. 그다음에 두 번째, 명품이든 뭐든 뜯어보지도 않고 돌려줬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안 받아야죠. 뜯어보지 않고 돌려줄 걸 왜 받았다가 나중에 왜 돌려줍니까? 처음부터 이게 거부했어야 돼요. 예. 그런 의문을 제기해 보시고요. 또 이게 그분 주장인데 세 번째, 은혜를 갖겠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왜 은혜를 갖겠다 문자를 보냈는지 이것도 이게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또 다툼이 있지만 미팅을 주선해 준 기업들 있잖아요. 이분에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혜원 의원이 특히 자기 관리를 잘하고 예. 또 자기 확신이 강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했고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한 건 같긴 하고요. 예. 그런데 이혜원 의원도 그런 명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당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 시그널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때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모든 관계를 잘 정리했기 때문에 예.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저것이 법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고요. 사건 자체는 해프닝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국회에 가면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혜원 의원도 금품 수수 의혹 이혜원 바른정당 대표 은혜 어떻게 갚냐 하더니 사기꾼에 속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혜원 바른정당 대표가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 이런 건데 오래전에 다 갚았다 사기꾼에 속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가 A씨로부터 상당히 수천만 원대의 향응 접대를 받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혜원 대표가 나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했고 기업, 금융권 인사 고위 관계자를 소개해줬다.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명품 백 등 금품을 제공했다. 옷, 시계, 벨트, 지갑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혜원 대표 얘기는 좀 다릅니다. 사업 도와준다 약속한 적 없다. 기업 임원 만남 주선 사실 없다. 금전이 오갔지만 서로 빌려주고 갚는 사이지 청탁이나 대가성의 관계는 아니다. 의도적인 사람 분별 못해 생긴 일이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혜원 대표의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인지 6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쯤에 또 다 이제 갚고 갚은 후에 또 빌리기도 하고 예 그런 금전이 오고 간 거는 네.